그래서 독일에서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나라의 언어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일의 내용이 되게 길어서 모든 내용을 읽어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고요.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요약해보자면 지금 졸업 학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한국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독일에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국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넘어와서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석사 과정이 끝이 나면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사 그리고 독일에서의 석사를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너무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 대형에서 일을 하는 경력이 좋을지 아니면 아뜰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지도 추가로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람마다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메일을 남겨주신 분과 똑같은 고민을 5년 전에 했었었고 독일에서 어학을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독일에서 취업은 어렵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두 군데에 이력서를 보냈었고 두 번째 이력서를 보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까웠던 게 제대로 된 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전부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냥 100%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예 준비를 하지도 않고 그냥 뭐 해서 되겠어라면서 그렇게 던졌는데도 뭐 취업이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곳이 바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 과연 내가 진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뿌린다면 얼마나 많은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취업은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 분들이 워낙 기술도 좋고 능력이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정도 건축과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편이라면 독일에서 용기 내서 어디든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도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여기서 건축 일을 하면서 저한테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빼고는 없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독일은 학사 과정이 3년제 과정이고 3년제 과정만 이수했을 경우에 건축사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학사 졸업장만 가지고 건축사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신기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일을 하는 게 목표라면 독일에서 꼭 석사 학위를 꼭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메이저를 나왔든지 아니면 아뜰리에 나왔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한국을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의 메이저 설계사무소 이름을 대더라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만큼 독일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뭐 물론 중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보가 많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유명한 설계사무소 이름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 사무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어떤 설계사무소가 있는지 어떤 멋진 건축물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 어떤 대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학교가 설계를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독일에서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나라의 언어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언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건축사로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 말을 잘 못하고 더듬더듬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바보처럼 이야기한다든지 그러고 다니면 같은 건축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축사로서의 행동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건축사에 걸맞는 그런 언어적인 어휘들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예전에 어디 사무소를 다녔다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었고 지금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상을 위주로 하는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아뜰리에처럼 현상을 나가지 않는 대신에 확실한 계약만 해서 계획부터 실시까지 하는 사무실로 나눠져요. 한국에서 현상 설계를 많이 했었더라면 당연히 독일에서도 현상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계획부터 실시까지 모두 한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한국이랑 정말 유사하거든요. 건축법규부터 도시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민법이나 지역권 설정 등 한국의 법규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실무를 경험해보고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규들은요, 일단 독일의 법규가 일본에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일본의 법규를 차용해서 쓰는 게 대한민국의 법규예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독일의 법규와 독일의 법 시스템이 한국에 전해졌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정말 학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면 공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국에서의 경력을 잘 쌓아서 독일에 있는 사무실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독일에서 Geschmackssache라고 표현을 해요. 즉 입맛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의 경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을 이해하거나 독일에서 일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현지인 졸업생도 많은데 경력이 아예 없는 독일에서 유학만 한 외국인 졸업생을 뽑을지, 아니면 외국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뽑을지,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조군이 없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 유학을 한 외국인을 뽑게 되는 경우는요, 그 외국인이 다른 졸업생들과 비교했을 때 물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가 다른 경쟁자들, 그러니까 현지인 졸업생들보다 좋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 새로운 측면에서 이 업무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확장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어떤 보편타당한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